머스크? 의대 가지 말라고 하네요.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바쁜 아침 비싼 유료 자료들 분석 후 핵심만 골라 떠먹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투자 나침반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그냥 발칵 뒤집어 놓은 한마디였죠. 일론 머스크가요. 딱 3년 안에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인간 외과 의사의 수술 실력을 뛰어넘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와, 진짜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미래가 우리 코앞까지 온 걸까요? 이 파격적인 발언이 과연 어떤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큰 그림부터 한번 봐야겠죠? 어젯밤 미국 증시는 과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시장의 온도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어젯밤 미국 증시는요, 강보합으로 살짝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월에 금리 인하하는 건 좀 어렵겠는데? 하는 분위기가 됐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돈이 어디로 갔는가? 이 돈의 흐름이죠. 똑똑한 돈들이 어디로 싹 몰렸나 봤더니 에너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 두 섹터로 아주 강하게 쏠리는 게 딱 보였습니다. 실제로 블룸에너지가 10%나 급등했고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모든 힌트가 바로 여기에다 숨어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다시 머스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는 세상.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점. 이게 바로 이 뉴스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머스크의 비전이 현실이 될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기업입니다. 먼저 큐렉소. 이 회사는 이미 인공관절이나 척추수술 로봇 큐비스를 만들어서 국내외 병원에 활발하게 팔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이런 수술 로봇이 이제는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쓰는 그런 대중화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된 셈이죠. 다음은 고영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 뭐 하는 곳이냐면 반도체 칩이 제대로 만들어졌나 3D로 검사하는 장비 분야에서 세계 1등 기술을 가진 곳이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오차까지 잡아내는 이 초정밀 기술로 뭘 만들었냐? 바로 인간의 가장 복잡한 영역인 뇌수술 로봇 카이메로를 개발했습니다. 의사를 대체하려면 당연히 인간의 눈과 손보다 정확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 핵심 기술을 이미 다른 분야에서 증명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이 정교한 로봇들, 그 두뇌와 신경망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장, 특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분야의 열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아까 미국 증시의 돈이 메모리 반도체로 쏠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상의 중심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거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대표 주자죠. 샌디스크 주가가 1년 만에 무려 10배, 그러니까 100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졌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D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다면 낸드에는 샌디스크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성장의 온기가 과연 어디로 퍼져나갈까요? 바로 이 두 기업의 낙수 효과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TSE. 반도체 칩이 불량인지 아닌지 최종 검사할 때 필요한 테스트 소켓이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이걸 샌디스크에 직접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샌디스크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면 이 소모품인 소켓은 당연히 더 빨리 닳겠죠?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만큼 TSE의 매출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아주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닛 테스트예요. 샌디스크의 모회사가 웨스턴 디지털인데 여기에 낸드 테스트 장비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회사입니다. 낸드 시장이 이렇게 뜨거우면 당연히 공장을 더 짓고 설비 투자를 늘릴 텐데 그때 새로운 장비 수주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회사가 바로 유닛 테스트라는 거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정말 큰일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텔 CEO를 만나고 나서 인텔이 미국에서 2나노 CPU를 출시했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인텔 주가가 10% 넘게 폭등했습니다. 메이드 인 USA,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이 강력한 키워드가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인텔의 이 부활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딱 한 가지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바로 CCS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화학 물질 공급 시스템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요, 반도체 공장에는 수백 가지 화학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이 물질들을 우리 몸의 피처럼 아주 정밀하고 안전하게 각 장비로 공급하는 일종의 혈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인텔의 귀환과 함께 날아오를 두 기업,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째, ISC. 아까 나왔던 테스트 소켓 분야의 글로벌 챔피언인데 이 회사의 아주 중요한 고객사 중 하나가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이 완전히 새로운 2나노 CPU를 만들어내면 당연히 그 칩을 검사할 새로운 규격의 소켓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직접적인 수혜가 딱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STI. 이 회사가 방금 설명드린 그 혈관 시스템 CCSS랑 칩을 쌓고 포장하는 패키징 공정 장비를 인텔에 공급하는 곳입니다. 요즘 반도체 경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패키징, 얼마나 칩을 잘 쌓아 올리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인텔이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파트너는 바로 STI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로봇, 반도체, 이 모든 혁신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한데요.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죠.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AI 혁명은 그저 신기루에 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해서요. 거대한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레고 블록처럼 작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옆처럼 전기가 필요한 곳에 바로바로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AI를 위한 맞춤형 전력 공급원,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SMR 개발사인 오클로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빅테크가 AI 시대의 심장을 뛰게 할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공식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AI 데이터 센터 옆에는 SMR이 있다. 이 공식이 현실이 될 때 과연 어떤 기회가 열릴까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설계하면 폭스콘이 만들어주잖아요. 그것처럼 SMR을 실제로 제작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글로벌 1등인 기업입니다.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이 설계를 해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심장 부인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앞으로 빅테크들이 SMR 만들어주세요 하고 주문을 넣기 시작하면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웅. 쇳물을 수천 번 두드려서 SMR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튼튼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단조 전문 기업이에요. SMR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다른 곳에서는 만들기 힘든 이 고마진 부품을 공급하는 태웅의 가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지상에서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 인류의 새로운 인프라가 하늘, 바로 저궤도 우주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위성통신망 이야기입니다. 또 스페이스X가 이 일을 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스페이스X의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을 무려 7,500기나 추가로 쏘아 올리는 걸 전격 승인했습니다. 지금 이미 떠있는 위성만큼을 더 쏘겠다는 건데 이건 뭐 그야말로 하늘을 인터넷망으로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거죠. 7,500개의 위성을 더 만든다는 건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만큼의 부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센서뷰, 위성 안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고지파 케이블을 스페이스X에 실제로 납품한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냥 그럴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파트너라는 뜻이죠. 위성 생산량이 늘면 케이블 주문도 당연히 비례해서 늘어날 겁니다. 다음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위성 7,500개를 궤도에 올리려면 로켓을 도대체 몇 번이나 더 쏘아 올려야 할까요? 캔코아는 바로 그 로켓 발사체와 위성 본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합니다. 위성수가 늘어나면 로켓 발사 횟수도 당연히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한 셈이죠. 네, 올해 머스크의 한마디에서 시작해서 로봇, 반도체, 에너지, 그리고 우주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게 각각 다른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미래를 향해서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큰 흐름이었죠. 마지막으로 오늘 다뤘던 핵심 아이디어들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4가지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첫째, 머스크가 불을 지핀 수술 로봇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 둘째, 샌디스크와 인텔이 이끄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의 빅뱅. 셋째, AI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SMR, 소형 원전 시대의 개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의 폭발적인 확장입니다. 이 4가지 메가 트렌드가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로봇, 인공지능,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우주까지. 인류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분석이 그 기회를 찾는 여러분만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